자, 페이지 134페이지. 이번에 배울 건 이제 증산작용이라는 걸 한번 배울 건데요. 이 증산작용은요, 비슷한 거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바로 뭐? 증발.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할게. 식물체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부에 있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식물체의 뭐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상태야. 그럼 물이 수증기로 변했다. 증발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런 거 배운다? 언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요? 이런 거 배우거든? 그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하고 일치합니다. 그럼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일명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야. 그래서 얘도 빨래가 잘 마를 때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일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니? 이따가 배울 거고요. 이제부터 이 증산작용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00만 개 할 수 있으면 100만 개 하세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100만 개 하냐? 그치? 깔끔하게 한두 개만 해. 자, 이제부터 배울 거 증산작용의 역할이야. 나 증산작용하면 뭐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야. 자, 우리 책에는 3가지 반서 있잖아. 선생님 하나 더 써줄 거야. 싸가지 써줄 거야. 그럼 싸가지 써주면 어떤 스타일로 나올 건지 알지? 아닌 것은 스타일 많이 나오겠지. 또는 싸가지를 딱 놓고 거기 중에서 증산작용의 의의로 옳게 짝져진 것은 뭐 이런 거 있지. 기억,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기억, 니은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그런 스타일로 잘 나와. 이거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싹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파트를 문제풀이 한다고 했죠?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말로. 알겠어? 여기 말로 물어볼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출발할게. 자, 식물체의 잎으로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 다음에 줄기를 거쳐서 위로 해서 나간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문제는 봐봐. 이파리에서 물이 그대로 정지하고 있어. 그대로 있어. 그러면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줄기에서 이파리도 안 가고 줄기에서 이파리도 안 가면 뿌리에서도 줄기를 안 가고 뿌리도 주변 흙으로부터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잎에 있던 물을 기공을 통해 내보내야지만 줄기에서 올라가고 뿌리에서 올라가고 뿌리가 흡수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야. 외워야 돼, 다. 그 다음, 물이 증발한다고 했어. 수증기 형태로. 그럼 물이 수증기 형태로 증발하려면 먼저 약간의 열이 필요해. 근데 그 약간의 열을 어디서 얻는 거야? 뭘 어디서 얻어? 식물체 내부에 있는 잎에서 얻지. 식물체 몸에서. 그래서 니네 땀 나는 거하고 똑같다? 여름철에 땀 나고 선풍기 바람 쐬면 되게 시원하지. 맞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땀 났어. 그러면 이 땀이 내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면서 내 몸의 온도를 낮추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바뀌면서 식물체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 오케이? 세 번째, 위에 있는 물을 내보낸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현재 지금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물이 많으면 빨리빨리 내보내고 물이 적어? 그럼 안 내보내지.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증산작용을 통해서 내가 체내에 있는 물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증산작용 역할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2번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난 동글뱅이 4번이라고 하고 여기다 쓸게. 4번이라고. 그래서 니들은 요거 싸가지로 다 외우세요. 자, 식물체 내의 수분량을 조절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몸속에 식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몸속에 무기양분들이 있거든? 이런 무기양분들의 농도가 조절됩니다. 맞지? 물이 많으면 농도가 감소할 테고 물이 적으면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체내 농도 조절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그래서 잘 봐. 체내 수분량 조절, 체내 농도 조절, 체온 조절, 그 다음 물 상승의 원동력. 요 4가지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증산작용의 역할에 해당돼. 그 다음 너네 이제 빈 공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빈 공간은 어디 보면 될 거냐면 페이지 135페이지에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어. 됐어? 거기에다 이제 써야 될 거 바로 이겁니다. 여기 물 상승의 원동력이 나와 있지. 이때 이 물 상승의 원동력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싸가지야. 지금부터 쓸게. 잘 봐. 제목을 여기다 쓸 테니까 니들도 이거 쓰세요. 물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자라는 얘기죠.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서 제일 큰 원동력이 뭐냐? 1번.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야. 1번이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을 하니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왜? 1번이 제일 크니까. 됐지? 자, 그러면 2번부터는 이겁니다. 아래부터 순서를 쓸게요. 일단 물이 올라가려면 뿌리에서 잘 흡수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잘 흡수하는 압력을 뿌리압이라고 하는데, 니네 혹시 뿌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그치? 루트. 근데 이 루트가 들어간 수학적 기호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한번으로, 두 글자로. 루트 기호를 뭐라고 해? 루트라고 해. 제곱근이라고 하나 더 뭐라고 하지? 근호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근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그 근자가 무슨 근자야? 뿌리 근자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뿌리압은 근호라고, 아니 근호가 아니지, 근압이라고 하는 거야. 잘못 썼네. 근압. 갑자기 근자가 나오니까 안녕하십니까, 예건도입니다. 이게 생각나네. 농담이야. 자, 그래서 뿌리압, 근압. 자, 그 다음 세 번째, 뿌리에서 흡수한 다음에 이제 위를 올라가야겠지. 위로 올라갈 때 얇은 관을 따라서 물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잘 봐야 돼.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새끼는 이걸 뭐라고 쓰는 줄 알아? 모세혈관이래. 야, 이 장난하냐? 이씨. 어? 야, 식물체 내부에 혈관이 어디 있어? 피가 왜 흘러? 이씨. 모세관 현상. 이때 이 모세관 현상은요, 니네 평상시에도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에이? 선생님 언제 봐요? 이런 경우 본 적 있지 않냐? 니네 멋대루야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엄마의 손길이라든지, 아니면 버거 퀸이라든지, 그치? 그런 데 간 적 있지? 안 가봤어? 아빠의 손길이라든지, 아니다. 엄마의 손찌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엄마의 손찌검, 빠가킹, 뭐 KFG 뭐 이런 데, 특정 거 얘기 안 하고, 그런 데 가면은 콜라 주잖아. 콜라를 먹고 햄버거 먹으면서 먹는데 콜라가 남았어. 그리고 시간도 없으면 시간 때우려고 그래. 거기서 놀고. 그래서 딴 데 가려고 그래. 그럴 때 할 때 더럽게 없으면 이런 짓거리 합니다. 한번 해봤을 거야. 빨대를 일단 꽂고 위에를 막아. 그치? 그런 다음에 쭉 뺀 다음에 입에 대고 요 엄지손가락을 딱 띄면 어떤 일이 벌어지? 내 입속으로 콜라나 사이다가 쑥 들어와. 해본 적 있지? 없다고? 해본 적 있을 텐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게요. 빨대 같은 얇은 관을 따라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영원히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다 멈춰. 왜 올라가다 멈출까? 바로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과 위로 올라가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빨대에서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위를 막아. 팍! 위를 막으면 공기양이 갑자기 줄어들지. 빨대 속에 있던 공기가 이제 세상하고 단절된 거잖아. 엄지손가락에 의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봐. 올라가는 힘은 여전히 센데. 그치? 아래로 밀어주는 힘이 아까는 같았지. 봐봐. 아까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렇게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식이 된 거지. 이런 식. 맞아? 맞아? 왜냐면 공기를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막았으니까. 그치? 이런 식이 된 거야. 이런 식.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그러면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걸 가지고 입에다 댄 다음에 손가락을 탁 치면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압력이 확 커지니까 훅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는 올라가는 힘이 약하잖아. 됐니? 됐어? 그래서 다 요걸 얘기할게. 빨대 속에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서로 같았다가 엄지손가락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막으면 이게 이렇게 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빨대를 딱 끄집어내면 여기 밑에 있는 콜라나 사이다가 적어졌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돼. 이런 상태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엄지손가락을 띄면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뚝 떨어지지. 이해됨?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때 이용되는 게 모세관 현상. 자, 4번. 4번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중간에 끊어지디? 니네 혹시 이런 거 알아? 칼로 물 벨 수 있어? 아, 만화에선 가능하더라. 무슨 푸 하면 샥 하면 갈라지더라. 말도 안 되지. 절대 죽었다 그래도 물은 끊어질 수가 없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물의 응집력이라고 해.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 응집력. 요 싸가지가 바로 물 상승의 원동력. 내가 얘기했다.
증산정의의 역할, 의의라고 하죠. 물 상승의 원동력. 요 싸가지, 저 싸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거야? 다 물어볼 거야. 오늘 물어볼까? 그래, 재밌겠다. 오늘 수업 끝나고 요거 외우면 일찍 가는 거고 못 외우면 늦게 가는 거고 어때? 어때? 이렇게 할 겁니다. 됐지? 이따가 외울 시간 줄 거야. 알겠어? 한 1분. 1분 줄 테니까 1분 후에 외우면 가는 거고 못 외우면 남아서 늦게 가는 거고. 아, 좋아. 오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또 물어보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물 상승의 원동력과 증상의 의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식물체 내에서 이제 증산정의 하는 걸 알아보는 실험을 지금부터 할 거야. 증산정의 하는 거 알아보는 실험. 이때 이 증산정의 하는 거 알아볼 때 먼저 오른쪽에 잎의 구조부터 한번 잘 보세요. 잎의 구조를 보면은요, 너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어디냐? 기공입니다. 뭐라고? 기공. 자, 근데 이제 기공을 볼 건데 기공이 어디에 있느냐? 잎의 뒷면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치? 기공이 없는 부분이 주로 앞면이야. 됐지? 그 다음 항상 잎의 껍데기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표피라고 해. 근데 앞면 표피하고 뒷면 표피하고 차이점이 있어. 뒷면 표피에 기공이 있고 그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변세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니들 이거 꼭 알아둬. 기공 주변에 공변세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밑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알려주면 이런 그림으로 돼요. 이게 구멍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두 개의 공변세포가 있고요. 나머지 이런 데는 뭐에 해당된다? 표피에 해당돼. 됐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선생님 빗금치 여기가 구멍이야. 여기. 구멍 옆댕구리에 있는 요 녀석들이 공변세포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기공은 그냥 구멍이니까 아무 역할도 못해.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공변세포가 중요해. 알겠니? 미리 좀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부터 살펴볼 거 잘 봐라. 얘들아, 여기에 빛 받겠지, 빛. 그럼 빛 받으면 광합성 하겠지. 근데 니네 상식적으로 해봐. 빛의 앞면하고 잎의 앞면하고 뒷면 중에 어디가 빛을 더 많이 받겠냐? 앞면이 더 많이 받아. 그래서 니들 보면 여기 빽빽한 녹색 세포들이 있지. 그치? 이게 바로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집중 배열된 거고 뒤에는 조그마니까 하긴 해. 지금 천천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빽빽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 옛날에는 책상 조직이라고 했어. 여기는 듬성듬성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해면 조직이라고 불렀어. 해면의 면자가 그물면자야. 그물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바로 이 공변세포야. 이 공변세포도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을 수 있어. 야, 이파리가 앞면이 있다가 살짝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빛이 태양이 떠가지고 질 때 살짝 뒷면을 비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변세포도 광합성을 해. 그래서 이 공변세포도 뭐라고 쓰면 돼? 엽록체가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 쓸 거 미리 공변세포에도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다. 그래서 광합성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둬. 자, 그러면 잎의 구조는 이제 기본적인 거 됐고요.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볼 겁니다. 현재 가하고 나하고 다가 있습니다. 보이지? 근데 딱 보면 좀 알아둘 게 있어. 가는 아무것도 없네. 가는 아무것도 없어. 이파리가 없어. 얘 증산형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지. 그치? 아, 물론 광합성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나하고 다가 있는데 나는 이파리가 있으니까 얘는 증산형이 잘 일어날 테고 다도 똑같은 이파리가 있으니까 증산형은 잘 일어날 텐데 나하고 다가 틀린 점이 뭐야? 비닐봉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죠. 됐지?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잘 봐. 일단 포인트는 누구냐? 나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기준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기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기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 첫 번째, 가하고 나. 그럼 가하고 나는 뭐가 차이가 나? 뭐가 차이나? 잎의 수. 그치? 잎의 수. 그럼 두 번째는 나하고 다. 나하고 다는 뭐가 차이나? 공기의 양이죠. 얘는 비닐봉지 때문에 겨우 공기가 이만큼밖에 없지. 얘는 주변이 다 내 공기지. 세상의 모든 공기가 다 있고 한 몸이지. 뭐 공기가 중간에 끊어진 거나 그런 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공기양이 적고 공기양이 많고.
됐어?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물의 높이는 다 똑같을 거야. 처음에 물의 높이가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네. 이 물에다가 전부 위에다가 식용유를 뿌려댔어. 맞지? 왜 식용유를 뿌려댔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용유가 바로 물 위에 뜨지. 물하고 안 섞이잖아. 그걸 전문용어로 밀도가 작다라고 하는데, 식용유는 밀도가 작고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서로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라 위에 있어. 그러면서 물이 자연 증발하는 걸 막아줘. 니네 만약에 좀 이따가 이거 물이 줄어들 거거든? 이 물이 줄어든 이유가 식물체가 흡수해서 그런 건지 자연 증발한 건지 구분이 돼? 물한테 물어볼 거야? 마이크 대고 헤이 어디가 what's going on? 이게 물어볼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식용유를 뿌려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자연 증발 방지야. 그래서 미술식으로 쓰자. 식용유를 떨어뜨린다. 뭐라고 쓰면 돼? 물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나는 네가 물이 식물체가 흡수하는 것만 인정할 거야. 그 얘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나만 했다. 나. 그럼 나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식물체가 흡수를 할 거예요. 식물체가 흡수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물의 양이 쫙 감소하겠지. 맞죠? 감소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입니다. 그래서 감소한 게 이제 어디로 가? 식물체가 줄기를 통해 흡수한 다음에 이 풀에서 다 나갈 거야.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근데 문제는 가입니다. 야, 가는 이파리가 있어 없어? 일단 흡수는 하긴 할 건데 아주 그냥 눈에 안 보일 만큼 눈곱만큼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흡수도 안 하니까 나가지도 않지. 그럼 물의 높이 그대로. 사실은 0.001이라도 할 거야. 그냥 안 한다고 할게. 얘에 비해선 조족지율이니까. 너네 조족지율이 뭔지 알지? 세 발의 피. 그런 표현도 알아주시고. 그럼 얘는 이제 얘하고 틀리게 이파리가 있으니까 나갈 건덕지가 있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나가면 공기 안에 수증기가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한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꽉 찰 거야. 수증기가 꽉 차다 보면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떻게 될까? 여기가 뿌옇게 될 겁니다. 됐어? 그럼 뿌옇게 되면 더 이상 수증기 나가지 않아. 그럼 뭔 얘기야? 공기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한계 때문에 얘는 계속 내려가. 얘는 영원히 내려갈 수 있어. 근데 얘는 내려가다 많아. 근데 그 내려가다 많은 게 요거밖에 안 돼. 됐어? 조금밖에 안 내려간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봐봐. 얘는 지금 현재 요만큼 내려오고 멈춘 게 아니야.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 실험을 여기까지만 한 거고, 얘는 계속 놔둬도 여기서 더 이상 멈춘다 안 멈춘다.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헷갈리면 안 된다. 얘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기 있는 물 다 빠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영원히 증산작용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얘는 그러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증산작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녀석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나지.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첫 번째, 이폐수가 많고, 그치?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폐수에 따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이폐수가 많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 얘보다 공기가 많아. 공기가 많으니까 얘는 금방 습해지지만 얘는 나중에 습해지지. 얘는 금방 습해진다. 습도가 높다. 얘는 습도가 낮다. 습도가 낮을수록 바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를 조건하고 일치한다. 빨래가 잘 마르려면 햇빛 많고 기온 높고 바람 잘 불고,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습도가 낮고. 맞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 물이 줄어든 양 가지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나다 가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런 표현 말고 이런 표현도 나와. 이거 여기서 이 표현 나와가지고 니들 엄청나게 들리는데, 잘 봐. 처음 물의 기준은 똑같은 상태에서 남은 건 이만큼, 남은 건 이만큼, 남은 건 이만큼이야. 그럼 줄어든 거의 반대말이 뭐야? 남은 거지. 그럼 물이 남은 게 많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안 활발하게 일어나? 좋잖아. 물이 남은 게 많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 안 활발? 그렇지. 안 활발. 그러면 남은 게 적을수록 활발. 감소한 게 많을수록 활발.
그래서 표현에 따라 정답이 틀려지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알겠어? 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이겁니다. 남아있는 물의 양, 이거는 바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검은색 가지고 따진 거야. 그럼 남아있는 물의 양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물의 양이 적을수록 활발한 거고, 줄어든 물의 양이라고 하면 많을수록 활발한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됐어?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양 수면의 높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야. 내가 지금 1등, 2등, 3등은 높이가 아니라, 높이가 진짜 큰 건 얘지. 증산장이 1등, 증산장이 2등, 증산장이 3등이다. 됐죠? 되니? 근데 이거를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줄어든 물의 높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증산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녀석은 남아있는 물의 양이 적고, 다른 말로 줄어든, 이거 잘못 썼는데? 줄어든이죠. 내가 한글을 잘못 썼는데 왜 뭐라고 안 하네? 줄어든.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양이 적고 줄어든 게 많으면 증산장이 활발하는구나.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거, 가하고 나를 통해서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는구나. 나하고 나를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습도가 낮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밑줄 쳐,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다. 얘는 가나를 비교했고, 이거는 나다를 비교했죠.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증산장이 일어나는 장소,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지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증산장이 일어나는 장소는 기공인데, 아까 배웠어. 기공은 어디 있다고 했지? 식물의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주로. 됐지? 그래서 이 기공은 잎의 뒷면에 있다라고 표시해.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그런데 이 뒷면을 이제 우리가 뭘로 관찰했어? 봐봐.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 이제부터 그림 잘 봐야 돼. 그림을 잘 보면은요, 현재 여기가 요렇게 돼 있고 요 안에가 구멍이야. 그 다음 여기를 보면은 좀 뭔가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냐? 진하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세포벽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야. 그 다음 바깥쪽은 그냥 요렇게 바나나처럼 요렇게 되어 있어. 맞지? 됐니? 그 다음 이제 잘 봐야 돼. 현재 여기는 공변세포, 여기는 뭐라고? 기공. 바깥쪽은 표피라고 했습니다. 자, 표피나 공변세포나 똑같은 게 있어. 여기 있는 보라색은 다 공통이야. 맞지? 그럼 이 공통이 뭐냐? 세포를 구성하는 녀석 중에 공통인 요소가 바로 핵입니다.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핵. 그래서 이건 핵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써있죠? 핵. 그 대신에 이제 공변세포 내부에 녹색알갱이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 녹색알갱이는 얘들아, 지금 이 책이니까 칼라니까 녹색이지 학교 시험 문제 녹색으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뭘로 구분해야 돼? 색깔이 아니라 표피는 없고 얘만 있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기공 주변에 있는 공변세포에서도 광합성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한다고 했지? 바로 이거야. 광합성을 하는구나. 그럼 광합성을 하는 녀석들, 이게 바로 누구다? 엽록체. 됐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하는 거고, 공변세포는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세포벽 두께가 달라. 그래서 이 두께 차이 때문에 나중에 바로 기공이 오픈되거나 클로즈 됩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겠죠. 밑줄 쳐, 엽록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보다 두꺼워. 여기. 됐지? 그 다음 이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표피인데요. 표피는 녹색알갱이 없지. 엽록체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이파리에서 광합성 안 하는 곳이 표피야. 됐지? 그럼 이제부터 저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지. 증산장애 잔존화 조건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거? 빨래가
잘 말을 조건하고 일치한다고 했지? 미리 동글뱅이 쳐놔. 딱 하나만 예외야. 누구? 습도만 낮을 때야. 이때 습도가 낮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건조하다, 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야. 나머지는 전부 비례. 얘만 반비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쪽을 보시면서 저거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봐라.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 증산작용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잘 봐.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그림을 그릴 건데 아까 이런 그림 그렸죠? 기공이 이렇게 있었고요.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있었어. 이 세포가 뭐라고? 공변세포. 그 다음 공변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두껍다고 했고 여기에 핵도 있고 여기 핵도 있고 여기 녹색알갱이 있어서 얘네들이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한다. 그럼 지금부터 머릿속에 생각 잘해. 여기 있는 요 공변세포 하나를 막대풍선이라고 가정할 거야. 내가 막대풍선 알아? 니네 어린이들 같은데 보면은 삐에로 아저씨가 한 다음에 막대풍선 쫙 긴다란 풍선 만들어주고 그걸 막 돌려가지고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주고 왕관도 만들어주고 그냥 나지? 그거 얘기하는 거 막대풍선. 너네 참고적으로 막대풍선 입으로 못 분다. 입으로 후 불면 못 분다. 이게 압축기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삐에르 아저씨 중에서 입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거야. 알겠니? 주창이 너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수아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담배를 끊으면 돼. 농담이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네들 뭐라고 생각한다고? 막대풍선이야. 그럼 막대풍선 불기 전에 한번부터 보자. 이게 막대풍선 평상시야. 바람 안 집어넣었어. 여기에다가 생각 잘해. 요쪽에 한쪽 면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일 거야. 이해돼? 스카치 테이프 붙일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주둥아리에다가 내가 흙 공기를 집어넣어. 그러면 공기를 집어넣게 됐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맞아? 여기는 어떻게 돼? 잘 늘어나겠지. 여기는 이만큼 늘어날 거야. 맞아? 고무니까 여기는 늘어나겠니? 잘? 스카치 테이프 붙으면 늘어나? 안 늘어나지. 붙어가지고. 그치?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조금 늘어나겠지. 한 요 정도. 그럼 잘 봐. 평상시에 여기가 스카치 테이프, 여기도 스카치 테이프 안 붙어 있으면 같이 늘어날 텐데 반듯하게. 한쪽만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한쪽이 안 늘어나면 이거 반듯하게 가요? 휘어져요. 휘어지겠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휘어져? 이렇게 휘어져. 이 그림이 이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바깥쪽은 길고 안쪽은 짧고. 맞지? 됐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여기 있는 거는 요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붙인 거지.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짧고 바깥쪽은 길고. 맞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기공이 열려면 선생님이 빗금친 요 녀석에 바로 밑에 있는 풍선처럼 뭔가가 들어와서 빵빵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녀석이 누구냐? 물입니다. 누구라고? 물. 누구라고? 물. 그럼 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유를 알려줄게. 잘 들어.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여기 있는 공변세포는 광합성 해요? 못해요? 해요. 그래서 낮에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요. 양분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지. 근데 문제는 양분을 만들자마자 뭘로 바뀌어?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지. 그래서 광합성 하자마자 녹말량이 증가하니까 녹말이 어디 가지도 않고 증가만 하잖아. 그래서 뭘로 바뀌어? 고농도가 됩니다. 녹말의 농도가 많아져. 그치? 그럼 잘 봐. 원래 처음에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농도가 똑같았거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녹말이 많아져서 고농도가 돼. 그럼 바깥쪽은 뭐가 되지? 저농도가 돼. 그러면 식물체들은요, 이런 걸 싫어해요. 잘 봐.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같으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하고 여기를 편의상 B라고 할게. A하고 B의 농도가 같으면 들락날락 하는 물량이 똑같아. 이건 세포막이다. 그런데 한쪽이 고농도고 다른 쪽이 저농도야. 그럼 니네 한번 생각 한번 잘해봐. 잘 봐라. 잘 봐. 현재 요런 애들 두 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됐지? 그 다음 요건 물분자야. 물분자야. 됐지?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지 않냐? 녹아있는 요런 물질들 있지. 녹말 같은 거. 이 녹말 같은 애가 이쪽으로 가면 되지. 근데 이 녹말은요. 세포막을 통과하기 너무나 커. 그래서 너무나 커. 그러면 녹말이 못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마한 녀석이 움직이면 되지. 그 조그마한 녀석이 누구냐? 물이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여? 물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물이 대신 움직여. 그래서 잘 봐. 현재 저농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소금물 중에서 안 짠 거. 얘는 겁나 짠 거. 원래 소금물이 짜. 그럼 짠 거를 내가 안 짜게 만들려면 소금을 빼버리면 되지. 근데 녹아있는 소금을 어떻게 빼버리냐? 불가능하지. 가능한 게 뭐야? 물 더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 안 짠 걸 좀 짜게 만들려면 소금을 더 넣던지 아니면 물을 빼버리면 되지. 근데 여기서는 소금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바로 요 저농도에 있던 물을 고농도로 더 많이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들락날락하는 물 중에서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럼 여기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물의 양이 늘어나서 점점 농도가 낮아지겠지? 그리고 낮아지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똑같아지겠지? 그럼 더 이상 물은 이동하지 않아.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느냐? 삼투현상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삼투현상. 원래 옛날 교과 과정에서는 요거를 학교 시험 문제 냈었어. 삼투현상. 근데 지금은요 고1 때 나오고 니들 때는 안 나와. 알겠니? 근데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얘기가 있어야지만 설명이 돼.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삼투현상 때문에 물이 막 들어와. 사실은 들락날락 하는데 뭐라고 했어? 들어오는 게 훨씬 많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빵빵해지는 거야. 빵빵빵빵빵빵. 되니? 빵빵해지니까 열려라 참깨 오픈되는 거야. 근데 이제 드디어 밤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밤. 그럼 밤이 되면 내가 얘기했었지. 여기 또 녹말이 다 어디로 가?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내로 다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순식간에 뭐가 돼?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니까 고농도가 아니라 저농도가 되지. 맞지? 그럼 저농도가 되면 오히려 바깥쪽이 고농도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낮에는 빵빵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밤에는 물 다 빠져나가니까 수아나 여기 봐야지? 쭈글쭈글 탁 닫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너희들이 외워야 돼. 낮에는 빵빵해져서 고농도가 돼서 농도 맞추려고 물이 들어오니까 빵빵해지고 밤에는 물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낮에는 빵빵해지고 밤에는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낮에는 열리는 거고 밤에는 닫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입버릇처럼 외워줘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 한번 읽어보자. 자, 선생님은 저걸 어떻게 하느냐? 낮빵빵 밤쭈글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을 따라 읽어보자. 낮빵빵. 낮에는 빵빵하게 낮빵빵. 밤쭈글. 한꺼번에 낮빵빵 밤쭈글. 그렇지. 그렇게 외우시면 돼. 됐냐? 낮에는 빵빵 오픈. 밤에는 쭈글쭈글 닫혀. 맞잖아.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부터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배기 4번입니다. 동글배기 4번이 아니라 그냥 4번. 자, 증산작용을 조절하는 녀석이 누굽니까? 공변세포입니다. 그럼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라고 했는데 열릴 때 보자. 낮에 어떻게 해서 열렸어? 빵빵해졌었어. 빵빵. 그러면 빵빵해진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공변세포 안에 녹색 알갱이, 즉 엽록체가 광합성을 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밤에는 광합성 못하니까 밤에는 어떻게 돼? 쭈글쭈글 니들 피부처럼 짜글짜글 쭈글쭈글. 그치? 열려라 참깨. 아니 열려라 기공, 닫혀라 기공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일맥상통하는 거야. 야, 낮에 왜 열렸다고? 여기 있는 엽록체가 광합성을 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증상작용이 잘 일어나? 그럼 광합성 잘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잘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산작용 광합성이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잘 봐. 기공이 많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활발합니다. 증산작용이 활발해. 그러면 너 뭐하고 있니? 광합성도 활발하다. 맞지? 같은 말이야. 광합성이 일어나야지만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바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원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났다? 거꾸로 광합성 잘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넘기시면 이제 6번입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숙제예요. 아시죠? 자, 1번 증산작용이 식물의 이파리에서 일어난다 라고 돼 있어. 식물의 잎에서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증산작용이 식물의 두 번째, 증산작용은 주로 밤에 일어난다? 아니죠. 낮빵빵일 때 일어나야 되니까 낮에 일어나죠. 낮. 세 번째,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된다. 맞아요. 네 번째,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물 상승의 원동력 넘버 원. 맞아.
증산적인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는 거지. 물이 수증기로.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물론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 산소가 들락날락 하지만 물이 수증기가 증산작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7번. 7번은 가하고 나하고 다가 있는데 나가 포인트라고 해서 나가 이게 기준이야, 기준. 그 다음 전부 처음 물의 양은 다 똑같지만 식용유 왜 뿌려놨어요? 라고 하면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거 막아주는 거고, 이거 식용유 대신에 고무차락 알아? 고무차락? 솜 같은 거 이렇게 위 막아줘도 상관없다. 알겠니?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의 높이를 볼 거야. 얘는 안 바뀌지. 얘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되니까 물이 많이 줄어들 거야. 그런데 얘는 비닐봉지 쌓였기 때문에 어이구 식물체 잎에서 나갈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어. 맞아? 금방금방 습도가 높아지니까 습해지기 때문에 얘는 이거보다 더 조금.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양은 1등, 2등, 3등이고 줄어든 물의 양은 1등, 2등, 3등이지. 됐죠? 남아있는 거하고 줄어든 거하고는 서로 반대라는 거 기억하세요.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맞아. 나보다 가에서 물이 조금 줄어들지. 아니지. 사실 가는 안 줄어들지. 가와 나를 비교하면 잎에 새어난다. 맞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야, 잎의 앞면하고 뒷면 중에서 어디에 기공이 많다고 했지? 뒷면. 그럼 앞면, 뒷면은 여기서 알 수 없지. 그거 알려주는 실험이 이런 실험이 있어. 잘 봐. 식물을 이파리를 물에다 담거나 식물 이파리를 물에다 담거나 똑같이 이렇게. 됐니? 돼서? 그럼 사실 이거 실험할 때 이파리가 없는 것도 하나 놔야 돼. 물이 그냥 자연 증발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말한 거야. 그 다음 앞에 위쪽에다가 바세린 발라. 그치? 그럼 뒷면은 살아있는 거야. 뒤는 살려놓은 거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뒷면에다 바세린 발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 얘는 기공 살았어, 뒤졌어? 살아있네, 기공.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샥 기공을 통해. 얘는 뒤를 막았으니까 물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지. 그래서 잎의 뒷면에 기공이 많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도 있지. 이해됐니? 이렇게. 자, 그럼 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힌다. 물방울이 맺힌 이유는 뭐야? 습도가 높아져서. 그럼 습도가 얼마까지 높아졌느냐? 물방울 맺혔을 때는 100%입니다. 미리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에 A하고 B가 있는데 B는 구멍일 뿐이야. 기공. A는 공변세포고. 자, 이 공변세포를 가만히 보면 봐봐.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봤을 때 요거 보이지? 똑같이 있는 거. 요게 표피세포야. 표피세포하고 동시에 있는 요게 바로 뭐에 해당된다? 이게 핵이죠. 핵. 그 다음 여기는 녹색 알갱이. 요거 뭐에 해당돼? 이게 엽록체야. 아, 그래서 A인 공변세포가 엽록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됐어? 자, 그래서 1번 A와 B의 이름 썼습니다.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그 다음 여기 있는 녹색 알갱이는 엽록체. A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진해. 그 다음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 그래서 광합성 할 수 있죠? 광합성을 하니까 낮빵빵 열려라 젊게. 열려라 기공이죠. B가 닫힐 때는 그 다음에 잠깐만. B가 뭐 할 때 증산이 활발해? 활발이니까 열릴 때지. 잘못 쓸 뻔했네. 자, 이제 9번입니다. 증산작용과 광합성과의 관계라고 했어. 일단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낮에 빵빵해져야 되니까 빵빵해지려면 고농도. 그럼 광합성이 잘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졌다는 얘기고,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뭐가 많이 흡수됩니까? 라고 돼 있어. 뭐? CO2가 많이 흡수되지. 그리고 산소도 많이 나갈 거야. 됐죠? 넘겨.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호흡입니다. 여기서 호흡은 세포호흡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호흡? 세포호흡. 자, 우리 이 관계를 알려면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자, 우리 광합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만드는 거라고 했지? 에너지원.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밥. 뭐라고? 밥을 만드는 거고, 바로 그 밥을 이용해서, 밥 속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밥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작업. 그게 세포호흡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태양의 빛에너지 있잖아. 이 빛에너지를 밥 속에 싹 집어넣어놔. 이런 작업이 광합성이야. 광합성.
그러면 밥을 우리가 차목차목해. 물론 식물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거 먹겠지만 사람은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거나 그 식물을 직접 먹거나. 그치? 그래서 요 밥 속에 있는 이 에너지를 분해시켜서 내가 필요한 생명 유지에 쓰는 거야. 그럼 이런 작업이 바로 뭐냐? 이게 호흡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 같은 생물들은요. 빛 에너지를 직접 이용을 못하니까 광합성하고 그 다음 얘의 도움으로 받아서 에너지 얻는 거지. 뭔 얘기지? 이해돼? 이때 이 호흡을 뭐라고 한다? 온몸 세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광합성의 반대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세포호흡은요. 광합성 반대이기 때문에 광합성에 의해서 만든 밥을 이용해야 돼. 그 밥이 바로 포도당이야. 이게 유일하게 유기물이야. 유기양분 유기물입니다. 요 속에 태양의 에너지가 쏙 들어가 있는 상태야. 알겠니? 너네 포도당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합쳤지.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친하지 않아. 안 친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태양이 뭐라고 했어? 니들이 결합하면 내가 1억 줄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랐어. 결합한 거지. 그래서 1억에 의해서 포도당이 된 상태인데 그 포도당과 포도당 속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고 이산화탄소 물 사이에는 1억이 있다는 걸 네가 안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뒤통수 쳐가지고 그 1억 뺏고 싶지 않냐? 그치? 그래서 네가 출동을 해서 그 이산화탄소와 물을 띄워놓고 그 사이에는 1억 뽑아먹는 거야. 너의 이름은 뭘까요? 산소. 됐니? 알겠니? 됐어? 그래서 산소가 포도당 사이에 있는 에너지 뽑아낸 거야. 에너지. 그래서 처음 상태 무기물을 바꾸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알겠니? 그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는 거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건데 미리 좀 알아두자. 저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낼까? 한꺼번에 다? 그러면 큰일 나죠.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자, 에너지를 하나 다 만들어냈어. 근데 내가 당장 에너지 안 쓸 거야. 그치? 에너지 다 안 쓸 거야. 그러면 난 이미 에너지가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다 날아가겠지, 주변으로. 그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막상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됐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 에너지 만드는데 에너지를 한꺼번에 만들지 않아. 예를 들어서 100개 에너지가 있었어? 만들 수 있는 양이 100이야? 그 중에서 한 10 정도 쓰고 90개 남아둬. 알겠어? 남아둔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 90개를 80개, 80개를 60개, 60개를 30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너네 미리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는 한꺼번에 다량 방출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 방출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조금씩 나눠서 쓴다는 얘기야. 이거 조심해야 돼. 확 내버가지고 쓰면 우리 죽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이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밑줄 쳐.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장소 좀 알아보자. 아까 우리 광합성 같은 경우는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고 배웠잖아. 얘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세포가 뭐냐? 써줄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 알려주면 외우셔야 되는 거야. 알겠니? 식물체에 있는 온몸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세포가 일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낮밤 안 가려. 그래서 항상 일어나. 그래서 니네 광합성하고 호흡 비교할 때 요거 많이 틀려. 요거.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줄게요. 원래 광합성과 호흡은 정반대 맞습니다. 딱 두 개만 빼고.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바로 장소야. 왜? 광합성은 엽록체잖아. 그치? 그럼 광합성이 엽록체니까 엽록체의 반대면은 그건 안 엽록체냐? 그런 게 어딨어. 그치? 그래서 그런 건 빼야 돼. 자, 그럼 이제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포도당이 필요하죠. 근데 이 포도당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어? 어떻게 얻긴 식물이니까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거. 내 거지, 내 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 낮에 내가 만든 거. 그 다음, 두 번째, 산소. 산소는 어떻게 얻어? 첫 번째, 낮에는 광합성에 의해서. 밤에는 광합성 못하니까 주변에서.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써있지.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이게 언제야? 낮이야, 낮. 기공을 통해 이거 언제야? 밤이죠. 그래서 이제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이제 분해시킵니다. 그럼 분해시키면 뭐가 나와? CO2하고 H2가 나와. 그럼 이 CO2는 나오면 어떻게 돼? 밤에는 그냥 뱉어버리고요. 낮에는 다시 광합성으로 씁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이용되거나 여기 언제야? 이게 낮이야. 기공을 통해 내보낸다. 이건 밤입니다. 그 다음 물은 내가 사용하겠지. 일단 그 다음 방출해. 이 방출하는 걸 뭐라고 했어? 증산작용. 그렇지? 배웠으지.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는 등 생명할 때 이용된다 라고 했어. 이거 혹시 들어는 봤나? 싹을 틔우거나 라고 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발아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발아하는 녀석들이 어떤 새끼들이지? 씨앗들이 발아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C가 있어. C가 나중에 발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C발아라고 하는 거지. 욕한 거 아니야? 욕한 거 아니지? C가 발아한다. C발아. 맞지? 욕한 거 아니다. 그럼 꽃을 피우는 걸 뭐라고 할까? 꽃을 피우는 거. 개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개화. 그 다음 또 이런 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뭐라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맺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결실이라고 해. 결실. 됐지? 또 몸이 자라는 데도 쓸 수도 있지. 맞잖아. 몸이 자라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장 이런 거. 그때 기타 등등에 쓰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잘 봐.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남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차야? 버릴 거야? 그렇지, 저장하죠. 그때 저장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어떤 새끼는 뿌리에, 어떤 새끼는 줄기에, 어떤 새끼는 잎에, 어떤 새끼는 열매. 그러면 저장한 걸 누가? 우리 같은 녀석들이 뺏어 먹는 거죠. 맞아? 되니?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이제 밑에 들어가면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나옵니다. 이거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호흡으로 발생하는 기체 확인할 겁니다. 자, 별거 없어. 자, 호흡에는 기체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들락날락 하는 기체가 들어오는 거 산소, 나가는 거 이산화탄소야. 바로 요게 바로 뭐 확인하는 거냐? 미리 좀 알아두세요. 석회수가 나오면 무조건 물어볼 건 딱 하나야. 석회수가 뿌옇게 되는 걸 확인해 줍니다. 알겠니?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일반적인 공기지. 니네 일반적인 공기에서 제일 많은 게 N2다. N2? N2가 뭐게? 그 다음 2등이 O2다. O2가 뭐게? 근데 얘가 얼마인 줄 알아? 78%다. 얘가 얼마야? 21%다. 그럼 99%가 나머지가 1%지. 그 1% 안에 기타가 들어가는데 그 기타 안에 0.003%가 바로 누구야? 잠깐만. 0.03. 0.03%가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있다고 봐, 없다고 봐?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석회수 변동 없어. 근데 여기는 얘가 뭐를 하지? 잘 봐! 밀봉한 다음에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빛은 없어. 광합성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뭐만 하겠니? 호흡만 하지. 호흡만 하니까 얘가 뭐를 하겠어? 산소는 먹고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그럼 이산화탄소가 가득가득 늘어나겠지. 이것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돼. 그래서 외워. 석부. 이석부야, 이석부. 외워.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 이석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빛 없으면 이 새끼는 세포호흡하는 거고, 세포호흡에서 무슨 기체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확인하는 실험이 나와요. 이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잘 봐. 현재 보시면 여기 연소하고 있지. 불장난. 근데 연소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탈물질과 그 다음 뭐야? 산소죠. 요 안에 산소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 영원히 타니? 아니지. 타다가 언젠가 꺼질 거야. 그럼 꺼지는 이유가 뭐야? 산소가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 녀석 옆에다가 뭘 놓을 거야? 바로 식물을 놓을 거야. 근데 이 식물을 놨는데 식물을 낮에 놓느냐 밤에 놓느냐에 따라 틀려져, 결과가.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일단 얘는 꺼지는 시간이 한 10초라고 하자. 10초.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10초. 자, 이 자식을 이제 빛을 비친 경우 낮에 났어. 요거 첫 번째가 낮이야. 그럼 낮에는 얘가 뭐를 하지? 광합성을 해요, 호흡을 해요? 둘 다. 하지만 광합성이 많아, 호흡이 많아? 광합성이 많지. 그럼 광합성이 많으니까 이 녀석이 이산화탄소, 자기의 이산화탄소와 얘의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서, 그치? 다 흡수해서 얘가 몰래 쓰는 거 아니야. 설명 들어야 돼. 산소를 마구마구 내뱉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마구마구 내뱉는 걸 가지고 자기가 먼저 살고 남는 거 얘한테 주니까 얘가 한참 동안 더 탈 수 있어. 그래서 얘가 꺼지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20초라고 할게. 됐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 빛을 차단했어. 그럼 이건 뭐야? 밤이지. 밤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광합성 따위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광합성은 못하고 얘는 이제 호흡만 하겠지. 호흡만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산소 필요하고 얘도 산소 필요하지. 그럼 산소가 더 빨리 나겠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면 아까 10초였으면 여기 몇 초가 되겠어? 한 4초. 이렇게 하면 땡! 뒤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는 왜 오래 살 수 있다? 얘가 광합성을 해서. 여기는 왜 더 빨리 꺼진다? 둘 다 호흡을 해서. 아니, 둘 다 산소를 사용해서. 얘는 연소, 얘는 호흡. 이해됐어? 됐니? 요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실험하기도 해요. 좀 잔인하지만 여기다가 생지 집어넣어. 촛불이 아니라. 그럼 얘 생지는 좀 이따 죽을 거야. 숨 막혀서. 그 다음 여기다도 생지 집어넣어. 식물하고 같이 있어. 낮에는 생지가 더 오래 살지. 밤에는 더 빨리 죽지. 맞아? 됐니? 이런 것들. 자, 그럼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반대라고 했지? 딱 두 개만 예외입니다. 그 예외 좀 알아둬. 바로 뭐야? 요거 두 개만 예외고요. 그치? 나머지는 반대야. 뭐라고? 나머지는 반대. 자, 예외는 첫 번째,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입니다. 주로 어디야? 잎이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아까 배웠어. 잎에 있는 부분 중에서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 표피 빼고. 껍데기. 그 다음 호흡은 모든 온몸세포인데 온몸세포의 어디라고 했어?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지. 미토콘드리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일어나는 시기는 얘는 낮. 그런데 얘는 밤이 아니야. 낮밤 안 가려. 항상 always. 항상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럼 기체 출입은 반대고요. 에너지도 어떻게 됩니까? 양분을 합성해서 붙여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책에 없는 것도 써줄게. 얘는 뭐야?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거고 간단한 게 복잡한 거로 바뀌는 거고 얘는 그 유기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분해시켜서 무기물로 바꿔주는 거지. 간단한 문제. 됐지? 그 다음 쓰는 김에 계속 써. 위에다 쓸게요. 광합성은 그래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근데 호흡은요. 화학 에너지가 바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생명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식물체 기체 교환을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건 별표하시고 이걸 왜 배우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식물체가 있어. 이 식물체가 어떠한 시간에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 호흡이 잘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해. 그거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러는 거야. Hey,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물어봐? 마이크 대고 물어보면 I'm 광합성 ing 이러니? 아니죠. 대답할 수 없지. 그래서 대답을 못하니까 너 대답 못하니까 내가 간접적으로 알아볼게 라는 방법. 그게 바로 식물의 기체 교환이야. 그러면 이 식물의 기체 교환에 필요한 기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산소. 두 번째가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출발할 테니까 잘 봐. 잘 봐라. 낮과 밤과 낮밤의 교차점이 바로 뭐야? 초저녁이나 새벽이죠. 그치? 그러면 이제 잘 봐라. 낮에 햇빛 있어 없어? 있지. 빛이 있습니다. 조심할 거. 초저녁과 새벽도 빛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차이점이 있어. 얘는 빛이 조금 있고 여긴 빛이 많이 있어. 맞지? 그 다음 밤에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밤에도 내가 LED를 이용해서 빛을 쏴주면 광합성할 수 있다.
그런 건 제외야. 자연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빛이 많고 빛의 정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여긴 광합성 하고, 여긴 광합성 하고, 여긴 광합성 못하고. 그치? 하지만 호흡은 항상 다 하지. 맞잖아. 그럼 이제 잘 살펴보자. 얘는 뭐만 하는 거야? 호흡만 하는 거지. 호흡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어떻게? O2를 먹고 CO2를 내뱉는다. 플러스 O2, 이산화탄소 방출. 맞지? 어렵지 않지?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야. 첫 번째 얘부터 보자. 광합성하고 호흡을 하는데 광합성을 많이 하지. 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이것만 하는 것처럼 보여. 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봐. 호흡에 의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얘가 먹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해. 이렇게. 그럼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를 자기가 처먹고 그래도 남아도니까 바깥으로 내보내.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여. 이게를 모르고 얘네들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고도 남으니까 흡수하고 방출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낚아보면 정확하게 반대지. 됐어? 그렇다면 이번엔 가운데입니다. 초저녁과 새벽이야. 초저녁과 새벽 같은 경우는 잘 봐. 호흡에 의해서 만든 걸 광합성에 쓰고 광합성에 의해서 만든 거 호흡에 사용하면 딱 맞아. 빛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걸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 잘 봐. 만들어내면 먹고 먹었으니까 싸고 싸고 먹고 먹고 싸고 싸고 먹고 먹고 싸고 싸고 먹고. 너네 개 중에 똥개 아니 똥개? 똥개는요. 자기가 싼 똥을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급자족 라이프지. 배고프면 배부르면 싸는 거야. 싸고 배고프면 또 먹어. 먹었으면 배부르니까 싸고 쌌으니까 배고프니까 또 먹어.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치? 이게 바로 뭐야? 똥개 같은 녀석. 요런 녀석이 바로 언제야? 초저녁과 새벽 하루에 2번 일어나고요. 요때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 보상점일 때는 잘 봐. 외관상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기체 출입이 없어. 뭐라고? 외관상 기체 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책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낮을 때는 어떻게 됐다? 광합성이 호흡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밤입니다. 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광합성은 아니라고 호흡만 일어나지. 호흡만. 그래서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여기 있어. 아침과 저녁의 기체 교환. 얘는 뭐야? 같죠? 거의. 빛이 약하니까. 그래서 밑줄 쳐. 겉으로 보기에 기체 출입이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급자족 라이프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됐니?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이용입니다. 광합성으로 이용한 양분의 이용. 자, 정리 한번 해주고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부터 CO2하고 H2O가 있었어. 그치? 얘를 식물체에 있는 엽록체에서 뭘 받아? 빛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뭘로 바뀐다겠어? 포도, 땡! 그 다음 플러스 산소. 기억나니? 기억나? 근데 이 포도당은 곧장 낮에는 저장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지. 잘못 썼어. 낮이라고 쓸걸. 낮에는 저장하기 쉬운 형태 물에 안 녹는 녹말 형태로 바꿔. 이게 낮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녹말을 확인할 때 녹아청이라는 거 배웠었고요. 이렇게 녹말로 바뀐 다음에 이제 이 녹말을 어떻게 할 거냐?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밤이 되면은요, 이제 물의 자알록 형태로 바꿔요. 물의 자알록 형태가 바로 뭐냐? 설탕입니다. 그럼 설탕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온몸에 갖다 줘. 그럼 온몸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온몸으로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누구냐? 온몸에 이동할 때 이용하는 관이 체관입니다. 체관을 통해서 운반을 해줘. 그럼 체관을 통해서 운반하다가 온몸에 이제 이 양분들이 가는 거야. 설탕 형태로. 설탕 형태로 가서 온몸에 다 이동을 했으면 그 온몸에서 이제 뭐를 하죠? 세포 호흡을 합니다. 그 세포 호흡은 이거에 반대였잖아. 굳이 써보면 포도당이 산소하고 만나고 CO2와 H2O로 만나면서 에너지가 나와. 이 에너지 가지고 생명 유지 활동에 쓰는 거야. 물론
이 에너지를 다량으로 방출하지 않는다고 했어. 단기적으로 방출해. 그런데 아이씨 이 에너지가 남네. 그치? 쓰고 남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쓰고 남은 에너지는 저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놈은 뿌리에, 어떤 놈은 줄기에, 어떤 놈은 열매에, 맞아? 어떤 놈은 이파리에. 그걸 누가 처먹는다? 우리가. 또 다른 초식 동물들이 먹는 거야. 맞아요?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냐? 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저기 있어요. 양분의 생성 낮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돼요? 라고 했어. 낮에는 일단 낮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들자마자 포도당 사용합니다. 자, 밑줄 친다. 포도당이 만들자마자 잎에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돼. 이거는 바로 광합성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쓰는 데 쓰는 거고, 이거는 저장하는 거고. 그런 다음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 이동하지. 그럼 그 온몸에 저장된 이 설탕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바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 다음 그 에너지 가지고 이제 뭐 하는 데서? 생장을 하거나 꽃을 피거나 열매를 맺거나, 그치? 싹이 트거나, 그치? 그런 데 쓴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체의 구성 성분이 돼요. 밑줄 쳐. 생장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된다?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씨에 저장된다 라고 했어. 밑줄 쳐. 저장된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쩔 수가 없는 거. 별표. 시험 문제가, 시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외워야 될 게 이거야. 외워야 돼. 녹말로 저장하는 거 감자나 고구마. 포도나 양파는 포도당. 설탕은 사탕수수. 단백질은 콩. 지방은 땅콩하고 깨. 이것들이 기름 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전부 암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암기야. 진짜 이건 그냥 싸그리 암기하셔야 돼. 자, 이제 마지막 환상박비 실험. 여기 가고 여기 오른쪽 문제 풀면 끝납니다. 환상박비 실험은 이거는 뭐 확인하는 거냐면 두 가지 확인하는 거야. 체간 확인하는 건데 첫 번째 체간의 위치. 그다음 두 번째 유기양분의 유기물의 이동을 알 수 있어. 밥의 이동.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 위에 열매가 크고 열매가 작아. 이유가 뭔지 볼게. 자, 지금 현재 보시면 환상박피에서 환상은 고리환자야. 고리 부분으로 고리 상태로 박피, 피부를 벗겨냈다. 됐어? 그러면 잘 봐.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 요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탁탁 자르고 벗겨내서 여기에 요렇게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선생님 손이야? 손에서 여기를 찌르르 해가지고 뭐야? 피부는 여기 나고 여기는 뼈만 남긴 거. 그 얘기야. 상상하지만 징그럽지?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 얘는 아이고 마음 비네. 마음 비들어. 요렇게 물관은 살아있어. 물관은 살아있어. 물관이 살아있어서 위쪽으로 가서 이파리에서 뭐를 만든 거야? 포도당 만들었습니다. 광합성 했단 얘기야. 그 다음 밤이 돼가지고 양분이 체관을 통해 내려와야 되는데 체관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다가 길이 끊긴 거야. 길이 끊겨가지고 양분이 여기서 쌓이고 여기서 쌓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두꺼워져서 니들 엿을 먹이는 거지. 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체관이 물관 바깥쪽에 있구나. 두 번째, 유기양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됐니? 이런 걸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환상박피 실험.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자, 1번 식물의 호흡 과정입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식물의 호흡을 하려면, 세포호흡을 하려면 포도당과 뭐가 필요해?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포도당, 기억은 산소, 그럼 물과 니은은 이산화탄소. 얘들아 한글로 쓰지 말고 배웠으니까 익히고 익혔으니까 쓰세요. 얘는 O2, 얘는 CO2. 자, 그 다음 식물 호흡은 밤에만 일어난다. 아니죠. 항상 일어나지. 자, 2번 식물의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이거는 광합성이지. 땡. 식물의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맞습니다.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그럼 이 생명활동이 뭐라고 했어? 개화,
발생. 그치? 맞니? 그다음 개화, 발화, 그다음 개화, 발화, 발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개발생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개발생. 개화 꽃이 피거나 발화 씨가 트거나 싹이 트거나 생장 이런데. 자, 세 번째 표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이다. 내가 뭐라고 했지? 장소하고 시간만 빼고 나머지 반대라고 했어. 장소부터 볼게요. 얘는 엽록체가 있는 거. 얘는 빛이 있을 때. 기체는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 흡수, 양분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지.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항상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고 반대, 양분은 분해시키고요. 에너지는 방출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5번. 낮에는 광합성하고 호흡 중에서 빛이 세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그래서 A가 누구야? CO2. B가 누구야? O2. 그러면 요 CO2가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요게 바로 O2, 요게 바로 CO2지. 그래서 C하고 D에서 A하고 C가 CO2입니다. A하고 C가 CO2, B하고 D가 O2야. 그래서 그림 이렇게 틀리게 내놓고 누가 산소고 누가 이산화탄소게 찾는 거 잘 나와요. 마지막 5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뭘로 바뀐다? 낮이니까 녹말. 녹말. 그 다음 저장되었다가 밤이 되면 물에 절르면 뭘로 바뀐다? 설탕. 이거 학교 선생님에 따라 포도당으로 써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밤에 뭐를 통해서? 채관. 녹말, 설탕, 채관. 이게 정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